안녕하세요. 운동하셨어요? 네, 무서우시죠? 운동 안 했는데 운동했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약속해요. 네, 운동하기로. 운동하셔야 됩니다. 저는, 좋아하는 일, 그러니까 사는 게 제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다 보니까 제 나름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가장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살고 싶어졌어요. 네, 막, 오래오래 막 일을 계속 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예전에는 별로 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사는 게 크게 이렇게 기쁘거나 좋지가 않아가지고요. 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약간 그런 마음이었고, 지금은 이제 하고 싶은 일, 또 희망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살고 싶은 거예요. 잘 살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네, 운동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적으면 6km, 많으면 8km 정도 달리고 있고요. 달리기 힘든 날은 네, 빨리 걷기라도 하면서 계속 몸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 위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어머님들도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진짜 요즘 공부 제대로 안 하죠? 말 안 듣죠? 네. 뭐, 뻔해요. 뻔해요. 네.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원래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진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6월이 되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선생님들이 369라는 그런 법칙이 있는데요. 저는 다른 의미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드릴 369는요.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이요. 초등에서 아이들을 1년 중에 3번을 이제 한번 확 잡는다라고 해서요. 3월 학기 초에 제대로 한번 잡고요. 6월에 아이들이 너무 풀어져요. 갑자기 더워졌는데 방학은 한 달이나 남았어요. 그러면 애들이 팍 풀어지고요. 정말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힘들어 해요. 실제로. 선생님들도 6월을 견딜 때 가장 힘들어 하시고요. 지금 아이랑 엄마랑 선생님들 모두 힘든 시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학기 9월 시작할 때 또 한번 확 잡지요. 네. 네, 그런데요. 그런 6월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집만 지금 망했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망해갈 때는요. 망했다라고 느낄 때는요. 한번 이렇게 좀 잡아야 되는데요. 어차피 얘네들 힘들어서, 지금 힘들어서 풀어진 아이들, 너무 어수선해서 풀어진 아이들, 네, 혼낸다고 혼내서 일시적으로 잡는 것보다는요, 네, 좀 정교하게 계획된 보상이 필요합니다. 너무 보상을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요, 지금 아이들이 가진 스트레스를 인정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다가, 네,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자꾸 무너지고 싶은 6월입니다. 덥습니다. 학교 끝나고 나가면 덥고요. 학교에서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있고요. 집에 가면 또 해야 될 공부가 막 쌓여 있어요. 그쵸? 학교 안 가는 날은 좀 쉬나 했더니 온라인 과제 막 많고. 네,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기분 좋게 의욕적으로 공부에 참여시키는 방법. 즉, 모두 다 망한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조금 땡겨서 공부시킬 수 있는 방법, 바로 보상입니다. 보상을요, 정말 지혜롭게 잘 활용하셔서 아이들 공부를 끌고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초등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독서와 엉덩이 힘입니다. 네. 독서는 책을 이제 다양한 책을 접하게 해서 아이를 책을 좋아하게 만드시는 게 핵심이고요. 보상은요, 독서랑 엉덩이 힘은요, 보상의 힘으로 쭉쭉 가는 거예요. 앉아서 뭐든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습관, 했던 경험,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핵심이잖아요. 보상을 하실 때는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요, 제가 세 가지를 적었는데 좀 보고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기간을 오래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면 뭐 사줄게. 한 달이요, 아이들한테 너무 길어요. 초등 시기에는요, 저는 뭐 고학년을 키우고 있지만 고학년도 별 수 없더라고요. 그냥 일주일 정도가 딱인 것 같아요. 일주일 안에 그 보상이 딱 뭔가를 얻어지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계획을 하셔야 돼요. 이따가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랑 하고 있는 거. 일단은 기본 틀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뭔가를 했을 때 일주일 안에 보상이라는 게 한번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보상을 매일매일 할 수 있고 정교하게 할 수 있다면 보상만큼 좋은 게 없지만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보상을 하는데 어느 날 하루 까먹기도 쉽고요. 네, 그날 해주기로 했던 걸 못 해줄 경우에는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혹은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해주지 않냐라는 불만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매일매일 보상을 해주는 그것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일주일 단위로 공부한 것들을 주말에 보상을 받는 형식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먹힐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선택권을 어느 정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상을 정할 때요, 보상을 정할 때 이렇게 정해서 우리 이제 일주일 공부 열심히 하면 주말에 이렇게 하게 해줄게 라고 했을 때는요, 아이한테 선택권이 주어지는 보상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또 엄마가 상황상 지금 그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쿠폰을 사용을 한다고 했고, 그 쿠폰을 다양하게 이제 만든 것들이 있어서 우리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 쿠폰을 통해서 아이가 일주일에 하나씩 쿠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두시고, 그 쿠폰을 가지고 아이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요, 너무 단가를 높이지 마세요. 아이들은요, 그러면 그런 줄 알아요. 아이들이 자꾸 점점 더 비싸고 점점 더 막 과한 스마트폰 게임을 요구하고 할 때는요,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나는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왠지 우리 엄마 아빠 이거 해달라고 하면 해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떠본 거예요. 찔러본 거예요. 우리 공부시키는 거 밀당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너무 훅 하고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협상의 기술이에요. 일종의. 아이들이요, 이 금액이 한번 커져버리면요, 줄어들 수는 없고요. 더 작은 금액으로는 이제 꿈쩍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초등 아이들 보상해 주실 때 금액 올려서 좋은 게 뭐가 있나요? 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아이를 구슬려서요, 금액은 높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금액을 높이지 않고도 아이들을 움직일 수 있어야, 네, 초등 시기에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지금 초등만 공부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지금 벌써 막 뭐 애플워치가 왔다 갔다 하고, 네, 에어팟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네.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고가의 보상이 오고 가잖아요. 그럼 중고등학교 때 얘네들은 어떡할 거예요? 네. 물론 중고등학생 때까지 보상을 바라고 공부하는 애들은 문제가 있죠.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까지도 보상을 바라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다는 거. 그렇다면 초등에서 단가나 시간을 너무 높이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가, 그러니까 그 얼마짜리를 이제 만약에 협상을 그런 식으로 얼마짜리로 한다라고 할 때는요, 네, 그 단가가 저는 5,000원보다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는 보상에 네, 그 돈이 5,000원이 넘어가는 금액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과자 한 봉지에 음료수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요 정도면 5,000원 안에서 해결이 되잖아요. 그쵸? 먹는 걸로 치면 그렇고. 또 저희 아이들은 문구사 가는 걸 좋아해서요. 문구사 이용권 한 장. 그러면요, 그 문구사에 가서 다만 문구사에 데려갈 때 5,000원이 넘는 건 고를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스마트폰 게임으로 저희 아이들은 주말에 게임을 하거든요. 그 게임을 만약에 보상으로 받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주중에 공부 끝나면 매일 보상을 주는 것보다는요, 공부가 끝나고 나면 스마트폰 게임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용권, 네,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게 좋아요. 다만 지금처럼 온라인 그 수업을 하느라고 하루 종일 아이들이 집안에만 갇혀 있는 상황, 다른 걸 할 수 없고 다른 즐거움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매일 10분, 20분씩 정도 그 정도 게임을 허락해 주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막 공부 30분 하고 게임 1시간, 이 정도는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늘려놓으시면 안 돼요. 이미 늘어나 있다? 그러면 작정하고 줄이세요. 이제라도 줄이세요. 지금 1시간으로 늘려놓은 거 얘 중학생 돼서 1시간으로 만족할까요? 못할 거예요. 2시간, 3시간을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네, 애초에 단가를 줄여놓고 시간을 줄여놓지 않은 걸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시도 끝에 요즘 하고 있는 보상법 해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요. 네, 먼저는 공부는 플래너를 가지고 공부 계획을 짜고 있어요. 아이들이 각자 자기가 공부해야 되는 과목, 일단 먼저 짜보라고 하고요. 저희 아이들은 고학년이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계획을 짤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제는 할 수 있고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아이들이 계획을 짠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네, 변형,
약간 조정은 하죠. 조정은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되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작아지고 온 것에서 너무 크게 큰 틀로 바꾸려고는 하지 않게 노력하고 있어요. 엄청 바꾸고 싶죠. 네, 제가 보기에 양이 적은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네, 아이들이 짜온 것을 존중하면서 잘 짰네. 굉장히 잘 짰어. 굉장히 정교한 계획이야. 라고 하면서, 네, 그 계획 자체를 좀 칭찬을 해주면서 이것에 대해 보상판을 따로 만들었어요. 너덜너덜합니다. 네, 그런데요, 보세요. 6월이라고 되어 있죠. 네, 6월 지금 8일부터 20일까지 공부한 내용이에요. 애가 공부하기로 했던 과목들을 여기다가 쭉 적었어요. 쭉 적혀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볼게요. CNN10을 매일매일 듣고 있는데요. CNN10을 8일날 들었으면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네, 그 다음에 8일날 공부해야 될 걸 쫙 해서 다 내렸죠. 그러면 8일날 별을 하나 받을 수가 있어요. 9일날 공부해도 별을 하나 받을 수 있고, 이날들은 별을 못 받았네요. 네, 그렇게 해서 별을 만들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도 별을 받을 수 있게 또 계획을 했어요. 즉, CNN10을 그날 8일날 공부한 거 가지고 그날도 별을 받았지만 CNN10을 공부 열심히 하면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하면, 네, CNN10을 열흘 동안 빠지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별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별의 개수에 따라서 아이가 원하는 보상을 주기로 했거든요. 저희 아이는 영화를 보기를 원해요. 영화에 완전 정신 나가가지고, 네, 영화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의 개수를 모아서 별이 20개가 모이면 영화 자유관람권이라고 해서, 네, 코로나 상황만 아니면 CGV를 가려고 했었는데요. 그건 안 될 것 같고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영화를 볼 수 있는 권을 받는 거죠. 이 권은 자기가 별 20개를 채우면 받을 수 있고, 가지고 있다가 쓰고 싶을 때 미리, 네, 어떤 영화를 언제 보고 싶습니다 라고 예약을 해서 볼 수 있는 케이스죠. 그렇게 사용을 하면 돼요. 6월 저희 둘째 아이요, 네, 학생량이 더 적습니다. 저학년 친구들은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작가님이죠? 네. 항상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네, 일기 쓰기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자기가 해야 될 거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얘도 별을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아래랑 옆에서 별을 모을 수가 있고, 얘는 좀 다양하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스시 식사권도 있고 카페 데이트권도 있고, 알파라고 문구사 가는 알파 상품권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자기가 원하는 보상을 여기다 담아놓고 별이 20개가 모이면 이 보상 쿠폰을 하나씩 자기가 모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요. 너무 원칙대로만 가면 좀 힘들어요. 원칙대로 가는 거, 원칙을 정해놓는 것 자체는 좋은데요. 이 보상의 원칙 중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워낙에 조금 틀이 없는 사람이라서 저는 좀 약간 충동적으로 던지는 걸 좀 하는 편인데, 그게 사실은 보상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었더라고요. 뜻밖의 큰 보상을 한 번씩은 주래요. 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뜻밖의 큰 보상은 뭐냐면요. 별 20개를 만들어야 교환권을 한 장을 얻을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유난히 열심히 했다. 그 주간 동안 유난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요.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네, 한 가지 큰 보상, 뜻밖의 큰 보상을 줍니다. 이번 주에 엄마가 너희들 공부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좀 큰 보상을 주고 싶어. 별 10개를 모아가지고 오면 쿠폰과 교환을 해줄게. 원래 20개를 모아야 되는데 10개만 모아도 쿠폰과 교환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네, 아이들이 20개를 모으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던 중에 잘 쉽게 안 모이죠. 10개만 모아도, 네, 쿠폰이 보상이 된다라는 얘기에 너무 기뻐하면서 10개를 막 당장에 만들어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렇게 뜻밖의 한 번씩 약간 쏘는 느낌 있잖아요. 네, 뭐 오늘 뭐 치킨 쏜다 이런 것처럼, 네, 아이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 원칙에 예외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도 좋으니까 한 번씩은 그렇게 서로한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외의 보상들, 뜻밖의 큰 보상 같은 것이 주어지는 것도, 예, 이것도, 네, 어떤 나만 좀 너무 원칙이 없는 엄마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요. 보상으로 습관을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정말 별거는 아닌데요. 그냥 제가 만들어 놨던 틀이 있기 때문에 이 틀을 그냥 저는
제가 드리는 틀들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쵸? 네, 막 디자인이 예쁘게 돼 있거나 특별한 건 아닌데요. 따로 만드시려면 그래도 10분, 20분 걸리는 거니까 그냥 바로 다운받아 쓰시라고 카페에다가 올려둘게요. 그냥 다운받으셔가지고요. 필요한 대로 마구 변형해서 쓰시고요. 네, 이름도 바꾸고 날짜도 바꾸고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6월 20일까지 했던 이 종이가 끝나서요. 21일부터 시작되는 열흘짜리 네, 이걸 만들 거고요. 아이가 조금 어리거나 보상을 대해서 조금 공부 습관이 안 잡혀 있는 경우에는요, 여기에서부터 날짜를요, 이 한 판당을 일주일에 한 판을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애들이 별을 막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이버 카페에서 네, 이 자료 다운받아서 부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말 안 들어요. 지금 네, 진짜 힘듭니다. 보상으로 질질 끌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운동 꼭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